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웰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앞서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도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응하는 말로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와 원주민을 놓고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X, Y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밀레니얼 세대가 낳은 아이들을 G 세대라고 해서 Z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G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디지털 원주민인 거죠. 이 원주민이란 용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만났다는 뜻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기반의 정보를 습득하고 소셜미디어로 소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건 주로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움으로 읽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매스미디어로 접하는 정보를 매우 신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정보는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정보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방향 소통에 길들여져 있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공감을 보이는 거죠. 반면에 어른들은 연예인이나 셀럽이 하는 얘기를 추종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보는, 구독하는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서 정보를 소비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튜버들이 알게 모르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미디어에서 아니면 기사에서 매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소비자, 특히 저연령층의 학생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하고 놀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과 가성비 좋게 언제 어디서든 놀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결국은 미디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디어 사용 습관이 급속하게 늘어난 거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이제 스스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이 노모포비아에게 가까워진 거죠. 노모포비아는 뭐냐면 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증세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폰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코로나 블루, 즉 웹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이 비대면 상황과 뭉쳐지면서 폰이 곧 내 유일한 삶의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찾아 나서는데 그런 것들이 주도적인 것보다는 재미나 유흥 또는 유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이런 사진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죠. 되게 아름다운 사진, 그리고 되게 멋진 사진. 왜 SNS에는 행복한 사진밖에 없을까요? SNS에는 뭔가 되게 부럽고 누군가에게 뭔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동경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SNS를 접하는 아이들이 이생망을 경험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 때부터 SNS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나의 경쟁 상대는 세상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
세계에서 가장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망했어.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 전반에 펼쳐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핵인싸가 되고 싶어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핵인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을 우리는 관종이라고 불러요. 관종이 뭐냐면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에요. 관종 중에서 내 아이템이나 뭔가 구독이 히트를 치면 이 사람이 인싸가 돼요. 그래서 많은 관종들이 내가 인싸가 되기 위한 관심을 받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관종에서 뭔가 히트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부캐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불편한 삶은 부캐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캐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부캐는 온라인상에서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게임에서 캐릭터 주캐릭이 있고 부캐가 있어요. 그래서 주캐가 레벨이 높을 때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봐야지 라고 해서 부캐를 키우는 거죠. 만약에 내 주캐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부캐를 막 만든다. 그럼 우린 이걸 잡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캐를 하면 모든 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캐가 강력해야만 이 부캐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프라인에 있어요. 결국 실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삶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부캐로 연결돼야지 실제적으로 주캐가 뭔가 불만에 가득 쌓여 있는데 부캐가 성공할 거다? 그거는 정말 만에 하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부캐든 멀티페르소나든 결국 그 모든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여기서 괴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박탈감들이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발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의 통로로서 이용했던 SNS나 미디어가 결국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나를 고민해 볼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나는 디지털에서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연결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스스로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언제 불행해질까를 고민해 보시면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보다 못하고 누군가와 안 될 때, 없을 때, 이럴 때 스스로 그 우울감을 경험하고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갖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이어트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다이어트란 걸 이제 아이들하고 또는 제 생활 속에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왜 다이어트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사진이 뭘까요? 이거는 다이어트 광고 사진이에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이 생겼을 때는 거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을 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란 용어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식습관이나 체질을 개선하는 걸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내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런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미디어 다이어트는 뇌의 건강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정보를 보고 미디어를 보면서 뇌에 살이 찐다고 생각해요. 뇌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때 어떻게 하는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